방 잡아야 돼요? 네, 호텔 잡고. 와 진짜. 네, 그 중에 하나가 김성준이. 아 재밌어. 아, 그 성준이가 뭐래요? 꿍시렁꿍시렁해요? 근데 어. 업보가 많아. 얘가 이번에 네 번째 퇴사거든요. 네 번째 퇴사요? 네 번째 기수가 쫓겨나서 어. 규정대로 하면 응. 100일 퇴사예요. 어. 근데 어. 정부에서 봐줘서 15일 퇴사.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진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와 성춘이. 좋다. 아이고. 자 해볼까? 지우자 지우자. 자 내가 방금 사장 교재 줬죠 내 거 사장 교재. 거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그 4장 교재에 좀 넘겨서 그 73페이지에 보면 흑채복사 있죠? 73페이지 흑채복사. 이게 내가 아직 요거를 수업 자료를 내가 좀 덜 정리를 해가지고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옥스토비에 있는 내용인데 그 옥스토비에 있는 내용 그을 최대한 내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해서 내가 그 뭐냐 흑채복사 이런 강의 저번 시간에 줬던 강의 있잖아요.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그럼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알 거예요.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냐면 쭉쭉 넘어. 그래서 내가 해준 흑채복사 강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와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막 그런 내용까지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놀라운 얘기들을 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프랭크 헐츠 실험 했어요? 학교에서? 프랭크 헐츠 실험? 79페이지. 지금 내 교재만 오시면 보시면 돼요. 내 교재만 보시면 거기 프랭크 헐츠 실험이라고 있거든요. 79페이지 2.4에 예, 프랭크 79페이지 2.4에 더 프랭크 헐츠 익스페리먼트 이런 거 나왔나요? 이거 시험에 냈던 적도 있어가지고 이번엔 안 했어요? 아, 오케이. 그럼 패스. 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프랭크 헐츠 강의도 있거든요. 강의도 있기 때문에 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했어요. 그러니까 언급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는지.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불연속적 에너지를 이제 알아내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알아내는 건데 그 테크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언급만 했다고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선생님 프랭크 헐츠 실험 시험에 나와요? 물어봐. 프랭크 헐츠 실험 나와요? 라고 물어서 만약에 아니 됐어 그럼 됐고요. 이러면은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플랑크가 그냥 그러니까 헤르츠가 이런 실험을 해서 그 상수 H 찾는 걸 도왔다. 기억했다. 그냥 그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시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 더 자세히는 안 하겠군요. 자, 그 다음 자, 이 보시면은 81페이지 보호 모델 있죠? 보호 모델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언급하겠습니다. 보호 모델은 뭐 그냥 뭐 어떤 인간이 내도 시험에 무조건 내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과거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들이 냈던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얘기해 볼게요. 오씨 노란 펜이 없어. 아 노란 분필. 아씨 잘 안 나오네 이거. 아 진짜 노란 분필. 아씨 하고로만 안 써지는데 이거. 이 보통 이 하고로모 분필이 좀 더 잘 써지잖아요. 근데 브레인벨렛은 아니에요. 네
이게 칠판이 다 닳아가지고 오히려 학원 호모가 안 쓰여. 잘 안 써지고 그냥 막본 필이 더 잘 쓰여. 저기 이상한 칠판이 돼버렸어. 자, 챕터 4.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학교에서는 그 양자역학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 교재는 챕터 4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에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하이드로제닉의 뜻은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 전자가 하나뿐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수소 혹은 힐륨 플러스, 리튬 2 플러스, 베릴륨 3 플러스,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라고 하죠. 성춘이는 지금도 자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성춘이 너. 당연히 지금 강의도 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성춘이 같으니라고. 뭐 당연히 안 보지. 이런 성춘이. 자, 그럼 일단 보호 모델에서 첫 번째 1.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바로 뭐냐면 러더포드의 러더포드. 자, 러더포드 뭐 발견한 사람? 뭐 발견한 사람? 원자 핵 발견한 사람. 러더포드의 산란 실험도 시험 문제 하나 나올 포인트 있는데, 러더포드의 산란 알파이터 산란 실험을 달턴 모델에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저기 톰슨 모델에 했을 경우, 그리고 러더포드 모델에 했을 경우 결과를 예측해서 쓰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거든요. 기억나요? 네. 뭐 어떤 거 하시나요? 그거를 알파 입자를 베타 입자로 바꿨을 때랑 금박의 금속 종류를 알루미늄인가 불인가로 바꿨을 때 그렇게 두 가지. 진짜로요? 베타 입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돌톤 모델에서의 결과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푸딩 모델에서 어떻게 된대요? 만약에 베타 입자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 입자 산란식을 베타 입자로 바꾸면, 그럼 찾아봐야 되겠네. 베타 입자가 전자죠. 전자니까 전자로 해도 사실은 큰 변화가, 만약에 이거겠죠. 이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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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더포드 모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겠군요. 러더포드 모델에 대해서. 러더포드의 실험에서는 알파입자 산란 실험을 하면 말도 안 되게 휘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싹 사라지겠죠. 말도 안 되게 사라지는 게 없고, 왜냐면 딱 모이겠죠. 이렇게 전자들이 산란되는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집중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면 아예 원자에게 흡수될 수도 있을 거고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수렴하는 결과가 나타나겠군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휘는 녀석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오케이. 그게 옛날 자기네 학교 과거 기출에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 기억해 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러더포드 요거에
플라네타리. 요거. 플라네터리 모델이 뭐예요? 플라네터리 모델. 바로 러더포드의 행성 모델이거든요. 웬 행성 모델? 바로 달이 지구를 공전하듯 전자가 핵 주위에서 원운동한다. 이게 러더포드의 행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핵,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핵이 예를 들면 지구 같은 거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달인 거지. 그래서 저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좋아.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때 러더포드는 뭐 예를 들어서 저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라 궤도 반경이 임의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커지면 궤도 반경도 커지는 걸로. 그래서 임의로 결정되는 거니까 불연속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아무렇게나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러더포드의 행성 모델입니다. 근데 행성 모델의 문제점이 뭐죠? 이거 논술하라는 게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행성 모델의 문제점. 행성 모델의 문제점. 움직이면이요? 다 좋았어. 굉장히 근접했는데 이걸 얘기해야 돼. 바로 이 전자는 이 말을 꼭 써야 돼. 이 말.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바로 가속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 가속 운동 하면 운동 에너지가 뭘로? 빛으로 변환됩니다. 무슨 운동하면? 가속 운동하면 빛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바뀝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자에 저런 속성이 있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첫 번째 1. 저런 식의 원운동은 당연히 가속운동입니까? 가속운동 아닙니까? 원운동은 당연히 가속운동이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전자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빛을 방출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궤도 반경이 커진다고 했죠. 이건 간단한 고전 역학이에요. 고전 역학인데
전자는 빛을 방출하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감소하면 바로 궤도 반경이 줄어들겠죠. 그럼 궤도 반경이 줄어들면 궁극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핵과 충돌하여 소멸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러더포드의 플래너터리 모델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러더포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보온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그렇지. 각운동량 양자화로 이걸 해결했죠. 그렇죠? 각운동량 양자화가 돼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걸 논술하다가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3.2 바로 포스출레이션.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가정이죠? 누가 한 가정?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가 어떤 가정을 했느냐. 자, 그 가정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가정입니다. 세 가지 가정. 첫 번째 1. 바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등속 원운동한다 라고 우선 가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러더포드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재밌는 건 전자는 특정 궤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에너지의 양자화가 등장하죠. 전자는 특정 궤도만 선택할 수 있고 궤도가 변할 때 빛 에너지가 들락날락한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자, 이때 궤도가 변한다고 했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궤도가 변하는 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크게. 바로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전이라는 말의 뜻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걸, 그걸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자 궤도가 바뀔 때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그 전자의 각 운동량이 양자화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보호의 가군동량 양자와 가설이죠. 그래서 그 가군동량 양자와 가설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M E V R은 NH 바 혹은 2파이분의 NH. 이때 저 N은 값이 얼마? 1, 2, 3, 1, 2, 3 이런 자연수 값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어떤 포인트가 나왔냐면 첫 번째 요 세 개 논술하나 가 나왔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런 양자와 모델과 관련된 수식을 쓸 때 n이 지금 자연수죠. n이 자연수인 걸 표시하지 않으면 감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n 나오면 습관적으로 옆에 그냥 쓰세요. 그렇죠? 계속 쓰세요. 이거 없으면 다 감점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유의교사인지 이도교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꼭 쓰라고 했어요. 물론 쓰는 게 맞는데 뭐 계속 쓰라고 했어요. 계속 쓰세요. 하여튼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라. 되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보호본 모델에 대한 그 유도 과정, 증명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도 과정, 증명 과정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딱 보아하니 학교 선생님이 다 했네요. 그 유도 과정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웠다고 치고 이 보호 모델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게 되겠네요. 자, 여기 줄게요. 자, 여기서 3.3 자,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간단한 이제 모델링 자, 여기에서 이합 해가지고는 짜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원자 핵을 뜻하는 거겠죠? 원자 핵을 뜻하고 여기에서 Z의 의미는 원자 번호고요. 그 다음에 E 플러스의 의미는 뭐라고요? E 플러스의 뜻은? 핵에 전자 있어요. 그럼? E 플러스의 뜻은 뭐예요? E 플러스의 뜻은? 뭐라고?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E 플러스가 뭐예요? 그 숫자가 누구의 성격이냐고. 마이너스 전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E 플러스가 누구의 무슨 성격이냐고요. 누구의 무슨 물리량이냐고요. 이런 큰일 났네. 그러면 핵 안에 전자 있겠네? 이게 항상 이게 기본적인 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양성자? 양성자의 전하량이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E 플러스죠. 그래서 핵 안에는 원자 번호만큼 양성자가 있으니까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이 E 플러스가 되는 거죠. 거참. 자,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전자가 한 개. 이때 전자 전하량은 어떻게 표현되고요? E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편의상 요 놈의 질량을 ME 라고 표현하도록 합시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을
이제 그래 하여튼 뭐 외워야겠죠. 하여튼 유도과정 외워야 돼. 달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달. 그럼 이제 나와 있는 그 결과, 유도는 할 수 있다고 치고 그 결과만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거기 이제 네 교재 보시면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전자 궤도 반경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전자 궤도 반경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잡아보자? Rn이라고 잡아보자. 그 궤도 반경을 유도 과정을 통해 쭉 계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뽀로뽀로뽀로바 n 제곱 입실론 제로 h 제곱 z 파이 익스포넬의 제곱 me 이렇게 되네요. 자, 이때 입실론 제로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진공의 유전율. H는 플랑크 상수. E는 전자 전하량.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수다. 상수. 걔를 짜잔 요렇게 치환하자. 이 치환된 상수 이름이 그게 그 유명한 보어 반지름이죠.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52.9 피코미터 정도입니다. 52.9 피코미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리량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때도 빼먹으면 감점되는 게 뭐죠? n. 학교 답안지 쓸 때는 꼭 이거 써야 돼요. n 나오면 무조건 1, 2, 3.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거기 뭐 전자의 궤도 내 속력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학교 교재 보니까는 학교 선생님이 했네요. 내 교재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82페이지에 보시면은 5의 전자의 궤도 내 속력 보이시죠? 그래서 그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의 접선 속력이 있는데 이 접선 속력을 Vn 이라고 하면 이 보호 모델에서는 이 접선 속력마저도 뭐 되어 있다? 이렇게 양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그 기출 문제 중에 저 접선 속력을 표현해 보라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내 교재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6. 아이고. 에너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그 유명한 전자의 무슨 에너지인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마이너스 쓴 다음 전자 전하량 4승 전자 질량의 원자 번호 제곱 그 다음 8 입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 제곱의 플랑크 상수 제곱의 주양자수 제곱 2의 4승 me z 제곱 8 입실론 제로 제곱 h 제곱 n 제곱.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요만큼이 상수죠. 그 상수 부분을
이렇게 또다시 치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에서 이렇게 에너지 부분을 저렇게 치환을 하는데 H가 뭐죠? 플랑크 상수. C는 광속, R은 뭐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어떤 상수 묶음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이 에너지는 전자의 무슨 에너지죠? 전자의 무슨 에너지죠? 그렇지. 바로 이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유도 과정에서 보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한 걸 이렇게 유도를 통해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표현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때 이 앞에 마이너쭈가 붙는데 저 마이너쭈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전자가 핵에 속박돼 있구나 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상수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로 바꿀 수 있는데, 왜 바꿀 수 있냐면 얘네들이 어차피 다 상수라고 있잖아요. 상수 놓고 계산하면 이 정도 값이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걸 외우라고 했던 기출문제가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문제에서 이걸 안 주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2.18 곱하기 18승 줄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항 원자 번호 z제곱, 그럼 주양자수 n제곱은 그대로. 이 숫자를 외워라. 외워라. 뭘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요? 나와요? 진짜로요?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때 얘가 시험에 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건 수능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13.6 일렉트론 볼트 저거 어떻게 구한 걸까요? 13.6 일렉트론 볼트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참고로 1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죠? 1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 정의가 뭐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즉,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목이 불었나봐. 태인아, 모기 좀 잡아주세요. 이놈의 모기. 너무 싫어.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V 그대로.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 볼트. 이게 정의가 뭐예요? 줄. 알겠죠?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는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을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2.18 곱하기 10 마이너스 18승 줄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이걸 할 수 있겠네.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분의 1 일렉트론 볼트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저기에다가 곱하기 1 해도 등호는 성립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1자리에다가 뭘 넣어 볼까요?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퍼 2.18 곱하기 10의 18승 줄이요. 여기 줄이 달려 있죠. 줄 퍼 1 일렉트론 볼트. 이걸 계산한 게 뭐다? 13.6이에요. 왜 학교 선생님이 그 뭐 단위 변환 되게 신경 쓰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풀어 나가는 게 대학 교재에 나와 있는 단위 변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재 단위 변환 방식을 살펴보면 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마지막으로 1312 킬로줄 퍼 몰로 바꿀 수 있어요. 나머지는 Z제곱, N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상수값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12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바로 뭐냐면 이 1312kJ per 몰은요. 바로 저 앞에 있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라는 저 상수값에다가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몰의 역수. 바로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죠. 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그 값이 바로 1312kJ/몰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수소 문자 모델은 원래 수식이 이건데 요 표현, 요거 이 5개 표현을 근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이건 외우기 어려우니까 됐고요. 여기 있는 얘 이 네 가지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수식이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내용부터 조금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끊어질 것 같아서 잠깐만 충전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충전.